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 패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태국이 브릭스 가입을 위한 공식 의향서를 비준한 데 이어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은 3일간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기자들에게 튀르키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EU 가입을 포기하고 브릭스를 통합을 위한 대체 플랫폼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패권 붕괴를 막으려고 합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선거를 앞두고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려 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5월 30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코프 지역과 접경한 러시아 지역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키예프에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미국 관리가 목요일 폴리티코에게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트렌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추세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제랄드 셀렌테는 바이든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5월 24일 마이크 애담스와 헬스 레인저 리포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셀렌테는 러시아가 이전에 영국과 미국의 군사기지, 지휘센터 및 물류 허브가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애담스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같은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하는 순간 러시아는 그 대가로 영국 수도 런던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 핵무기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F-16 전투기가 러시아의 깊숙한 내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는 B-61-12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F-16이 이륙하면 무조건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약 1500km 떨어진 러시아의 오르스크 근처 오렌부르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조기 경보 레이더를 공격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우크라이나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공격은 광기의 행위이거나 불길한 행위였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격은 첫째, 나토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고 둘째,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크렘린궁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계속해서 목표로 삼을 경우 크렘린이 핵 억지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핵 억제는 핵무기 보유량 외에 시간, 거리, 고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대응, 효과적인 보복을 위해서는 시간과 거리가 중요하며 미사일이 비행하는 고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기타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초수평선 레이더는 조기 경보를 통해서 당국이 대응하고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 거리, 고도를 제공하므로 이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제거되거나 다가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으면 현대 핵 억제력은 단순히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외국, 우크라이나, 나토에 의해서 침해될 경우 크렘린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모든 핵 보유국에도 적용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크렘린에 대한 핵 공격 외에 다른 옵션도 당연히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려면 모두 대규모여야 하며 이는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렘린이 핵 공격을 펼친다면 전략핵, ICBM 등보다 작은 전술 핵을 사용해서 공군기지 등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크렘린의 전술 핵 사용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중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과 때를 맞춰서 미국의 7억 4,500만 달러 규모의 B-21 레이더 스텔스 핵폭격기가 공개적으로 최초의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B-21 레이더는 2022년 12월 처음 공개됐지만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의 레이더 회피 스텔스 핵폭격기를 공개하는 데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B-21 레이더는 B-2 스피릿과 유사한 날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첨단 소재, 추진력, 스텔스 기술을 통합해 미래 전쟁에서 생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고 또한 조종사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의 B-21 레이더를 생산할 계획도 있습니다. 5월 초 상원군사위원회 증언에서 미국 국방부 공군 획득 기술 및 군수 담당 차관 앤드류 헌터는 B-21의 비행시험이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B-21 레이더는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성숙한 기술을 신속하게 삽입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위협에도 효과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군은 성명을 통해서 B-21 레이더가 최소 100대의 항공기 생산을 목표로 2020년대 중반에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핵 탑재가 가능하고 냉전 종식 이후 도입된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B-21 레이더는 모든 적의 스텔스 레이더에 사실상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신 군사기술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B-21 레이더는 사일로와 발사 핵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두를 포함하는 핵 3합을 업데이트하려는 국방부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이미 핵 3합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러시아가 미국보다 먼저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선제 핵 공격해도 러시아의 죽음의 선, 데드핸드라는 보복 시스템 때문에 미국이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만일 러시아 영토에서 어떤 지역일지라도 온도와 진동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5, 6천 개에 달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자동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를 향해 날아가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